구조적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며 증시가 폭락하든 말든 바닥에서 외국인들이 강하게 쓸어담고 있는 주식이 있습니다. 글로벌 한류 열풍에 따라 엔터, 화장품, 식품 다음으로 기대할 만한 이 주식은 무엇인지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행복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행복 파트너 부자TV 스민쌤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을 보니까 증시가 폭락함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또 반등함에도 불구하고 즉 증시가 폭락하든 말든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계속해서 사모으다가 심지어는 오늘자에 완전히 쓸어담은 주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니까 외국인들이 확실히 쓸어담는 이유가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그 주식에 대한 공부를 같이 해볼 텐데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니까 일단은 바닥에서 좀 어마어마한 성장 기회를 잡으면서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쓸어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많은 분들께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의 그 한류 열풍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유행을 타고 있는데 처음에는 엔터로 시작했었죠. 막 방탄소년단, 빌보드 차트에 이제 차트인 하면서 뭐 블랙핑크, 우리나라의 또 트와이스 이런 아이돌들이 글로벌 특히나 또 북미 시장에서 괄목한 성과를 내줬고,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가 코로나 이후로 OTT 시장의 열풍이 나옴에 따라 우리나라 오징어 게임이라든지 등등 주요 컨텐츠 산업에도 한류 열풍이 불었죠. 이후로는 야 그렇게 미디어 컨텐츠에 대해서 우리나라 컨텐츠,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의 관심도를 가지고 많은 글로벌 팬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컨텐츠를 소비하다 보니까 궁금증이 생깁니다. 야, 저렇게 아티스트 왜 이렇게 이쁜가? 블랙핑크, 막 트와이스, 아이돌들 어쩌면 저렇게 이쁘지? 거기다가 한국 또 컨텐츠도 보니까 야, 배우들 왜 이렇게 잘생기고 이뻐? 보니까 야, 한국이 화장품 잘 만드는구나. 나도 저렇게 화장해서 이뻐지고 싶다 하면서 기존의 엔터 컨텐츠에 대한 열풍에 따라서 화장품에 대해서도 한류 열풍이 나왔고, 그 다음에 식품도 마찬가지.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야 불닭볶음면을 먹네, 저렇게 맛있게 먹네. 심지어는 내가 좋아하는 아티스트가 특정 식품에 대해서 또 광고 홍보 모델이 되어 있네. 나도 먹어보고 싶다 라는 심리로 한류 열풍이 점점 이제 확산되면서 다양한 산업군에 영향을 좋게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 흐름의 다음 주자가 될 만한 산업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렇게 한류 열풍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로운 시장에서의 구조적 성장 기회를 잡은 이 주식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 하는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늘 공부할 산업은 게임 산업입니다. 사실 게임 산업 참 막막하죠. 저도 참 어렸을 적부터 게임을 좋아했고 최근에는 아무래도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게임을 예전만큼은 많이 못하곤 있는데, 게임에 워낙 관심이 있었어서 그런지 예전부터 게임 산업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공부도 하고 또 투자도 했던 경험들이 많았었는데, 아마 한 번쯤 투자해 보셨던 분들 아실 겁니다. 참 답이 없다. 어쩜 이렇게 쭉쭉 빠지기만 하고 시장은 점점 작아만 가는지, 참 막막한 게임 산업이 아닐 수가 없겠는데, 자료만 보더라도 그 답답한 심정이 데이터로도 나오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 시장이 사실상 국내에서는 거의 메인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시장 자체가 정체 중입니다. 보면 2018년도부터 2019, 20, 21, 22, 23, 24 거의 5년 이상 시장이 크게 성장하기보다는 거의 정체 구간에 접어들었죠. 사실 이때가 이제 게임 산업이 한 차례 최근 기준으로는 굉장히 좋았던 흐름이었습니다. 왜? 코로나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밖에 못 나가요. 집에만 있게 됩니다. 근무도 재택근무를 하게 되죠. 집에 있게 됩니다. 집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데 사람들이 할 게 없네. TV를 틀거나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는 핸드폰을 사용해서 유튜브를 보거나 게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코로나로 인한 언택트 문화가 발생을 했고, 그 가운데 게임 산업도 굉장히 큰 수혜를 받았었죠. 하지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서 다시금 그 언택트 문화가 점점 잠잠해지기 시작하고 또 회사로 출근하게 되고
이런 상황이 나오면서 게임 산업은 다시금 주춤하게 되는 현상이 나왔었는데, 거기에 더불어 최근에 잘 보시면 사실 주변에도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게 눈에 보이실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할 때 있어서 게임을 할 때 기본적으로 게임을 하는 이유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뭔가 도파민을 자극시켜가지고 내가 업무적으로 빠져 있다거나 뭔가 다른 쪽으로 빠져 있었던 그 나의 신경, 심리 자체를 온전히 게임이라는 곳에 푹 빠지게끔 자극적으로 확 휘어잡게끔 하기 위해 게임을 했었는데, 굳이 게임을 하지 않더라도 최근에는 유튜브 영상도 너무나 잘 되어 있고 OTT, 근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또 쇼츠도 나오다 보니까 우리의 도파민을 자극시키기에 굉장히 좋더라. 거기에 또 웹툰, 웹소설, 다양한 뉴스, 여러 가지 매체를 우리가 또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볼 수가 있었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은 게임이라는 컨텐츠에 대해 평균 이용 시간 자체가 점진적으로 좀 줄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대로 오히려 이제 동영상, 방송 쪽으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늘어나는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죠. 확실히 전체적인 게임 시장 자체가 국내에서는 줄어들다 보니까, 야, 게임이라는 시장성 자체가 이렇게나 점차 줄어드는데 무슨 게임 기업에 우리가 투자를 해? 라는 생각이 자연적으로 나오게 됐던 거였죠. 그 외 데이터, 자, 전체 게임 이용률, 우리나라 게임 이용자의 이용률을 보더라도 기존에는 74.4%였는데 62.9%로 급감했습니다. 이게 2022년 대비 2023년 데이터를 본 건데요. 역대급 낙폭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게임 이용자들의 이용률 자체가 급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만큼 게임을 하는 유저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에서는 사실상 답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기에 또 하나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마 게임을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고 계실 텐데, 확률형 아이템이라고 해서 내가 특히나 뭐 게임 캐릭터를 키우는 RPG 게임을 한다고 쳤을 때 이 캐릭터, 내가 키우는 캐릭터를 더 강하게 만들고 싶잖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 강하게 만들려고 봤을 때 아이템을 구매합니다. 근데 아이템을 구매할 때 있어서 이거를 랜덤으로 어떤 아이템을 구매했을 때 나에게 좋은 무기가 나오거나 안 좋은 무기가 나오거나 하는 그 확률을 완전 랜덤으로 잡아놓고 거의 뭐 복불복 게임 하듯이 게임 이용자들로 하여금 거의 뭐 도박하는 것처럼 아이템을 구매하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국내 게임 산업에 거의 뭐 팽배하게 뭐 안 하는 게임이 없을 정도로 이 확률형 아이템이 거의 뭐 그냥 보급화되어 있는데, 문제는 뭐냐? A라는 아이템을 구매를 해요. 그러면은 이 아이템에 좋은 고퀄리티의 상품이 걸릴 확률이 있고, 안 좋은, 아주 그냥 이거는 뭐 쓰레기와 같이 다름없는 아이템이 뜰 확률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투명하게 공개가 돼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 좋은 아이템이 당첨될 확률 뭐 1%, 안 좋은 아이템이 당첨될 확률 뭐 2%, 뭐 중간 뭐 50%, 뭐 그 위에는 뭐 20%, 뭐 20%뭐 이런 식으로 투명하게 발표가 돼야 되는데, 이게 투명하지가 않고 오히려 안 좋은 쪽의 확률이 너무나 높게 있더라. 까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유저를 뒤통수 치는 거나 다름없던 거였죠. 이제 가짜 확률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과도한 과금 유도를 했던 그 게임들의 사실상 이제 실망을 하고 오히려 배신감을 느끼고 떠난 게임 유저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봤을 때, 야, 우리나라 게임 산업 정말 과연 답이 보이는 건가? 라고 하는 의문점을 계속해서 이제 가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 시장에 누가 중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 게임 업계에서 아주 그냥 우후죽순 들어와서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먹어가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먹어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은 이제 SNS를 통한 홍보, 광고 효과가 크게 나오기 때문이었어요. 여러분들이 뭐 게임 하나를 하던
또는 어떤 이제 모바일 어플, 앱을 쓰던 하면은 중간중간 이제 광고가 나옵니다. 그쵸? 뭐 유튜브 쇼츠 영상을 보더라도 광고가 나오는데, 근데 이 광고에서 게임 광고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근데 이 게임 광고가 되게 자극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나도 한 번쯤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게끔 광고를 만들고, 심지어는 지금 이 광고를 보고 게임을 다운받으면은 이런 얘기가 나오죠. 뭐 예를 들어 뭐 5만 원어치의 결제를 해야지만 받을 수 있을 만한 아이템을 지금 당장 공짜로 받을 수 있다. 라는 이런 혹하게끔 만드는 멘트를 그 광고에 던져줍니다. 그래서 클릭 하나만으로 게임을 다운받게끔 하는 게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 호기심에 이제 다운을 받아보셨을 텐데, 근데 그런 게임의 대부분이 다 이제 외국 게임, 특히나 또 중국 게임이 많다라는 겁니다. 워낙 SNS가 이제 활발해졌고, 그로 말미암아 이제 광고를 할 수 있을 만한 요인들이 되게 쉽게 접근성이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게임 시장으로 이제 다른 나라 게임들이 금방금방 이제 들어올 수 있을 만한 환경이 놓여져서 우리나라 시장을 이제 잠식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 안 그래도 국내 유저들이 우리나라 게임 시장을 떠나고 있고, 심지어는 점점 줄어가는 게임 시장에 해외 게임들이 우리나라 시장으로 파고 들어가는 만큼 국내 게임사 업체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떨까요? 야, 시장도 줄어들어. 그 와중에 이제 경쟁도 치열해져. 야, 이 내수, 국내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숨이 턱턱 막힌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해외 시장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가뜩이나 글로벌 전체 게임 시장을 바라봤을 때 북미, 유럽 시장을 합쳐놓으면 절반 이상이나 되는데, 우리나라 기존 게임 시장의 주요 타겟이 국내 내지는 일본 내지는 중국, 거의 아시아 쪽 위주로만 국한되어 있더라. 야, 그러니까 전체 시장의 남은 절반을 우리가 먹어야지만 이거는 승산이 있겠다, 미래가 보이겠다라는 생각을 국내 게임 업체들이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북미 유럽 시장도 있겠지만 추가적으로 국내 게임사들이 이제 뛰어들고 있는 게 작지만 현재 전체 시장성을 봤을 땐 작지만 엄청난 고성장을 하는 신흥 시장, 그 중에서도 인도 시장을 많이 타겟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중국 시장이 워낙 글로벌 게임 시장 점유율에서는 25%, 미국도 24%로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체 시장의 성장률을 봤을 때는 중국이 7%, 미국이 9%라는 거죠. 시장은 크지만 성장성은 조금씩 제한되고 있다. 심지어 중국은 한한령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은 상황. 근데 인도를 놓고 봤을 때 인도는 아직 시장 자체는 굉장히 작아요. 다만 성장률을 봤을 때 매년 28% 가까이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을 잘만 선점을 하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시장을 우리 기업이 이제 먹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기대해 보는 겁니다. 특히나 인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대, 20대 이제 젊은 실질적인 게임 소비자층이 많고 또 소득이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게임 구매 잠재력도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우리나라 크래프톤 같은 기업의 경우 인도 기업의 투자 규모를 점차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이제 국내 게임사들은 해외 매출 비중을 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국내 대표 게임 3사 넥슨, 넷마블, NC소프트만 보더라도 해외 매출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도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번 상반기 해외 매출 비중을 봤을 때 이미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넷마블 보더라도 무려 80% 가까운 매출 비중을 해외 쪽으로 좀 가져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 NC소프트는 여전히 30%가 안 되는 해외 매출 비중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여전히 좀 힘든 국면을 가져가고 있는 게 NC소프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듯 각 게임사마다 지금 새로운 먹거리,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해외 시장의 진출로서 그 구조적 성장의 기회를 좀 잡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거 예전에 한번 잘 봤던 포인트 아니었습니까? 어디서? 엔터사에서. 엔터사도 기존에는
주요 타겟 시장이 아시아였죠. 그래서 막 중국, 그 다음에 뭐 일본, 내지는 동남아 쪽 시장 위주로 시장을 키워갔었는데, 방탄소년단 이후로 K-팝 엔터사들이 북미,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확대하면서 그야말로 주가에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죠. 새로운 구조적 성장의 기회를 맞이했었던 겁니다. 또한 우리나라 또 불닭볶음면, 뭐 식품이라든지 화장품도 마찬가지 최근에는 이러한 열풍이 북미, 유럽 시장에도 또 불면서 해외 시장 진출로 인해 주가가 또 큰 상승을 이뤄냈었던 거 우리는 봐왔었습니다. 즉 우리나라 한국 소비재 기업들의 가장 큰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서구권, 즉 북미 시장, 유럽 시장으로의 진출을 통해 수출을 증가시키는 거였더라. 앞서 이제 콘텐츠 시장에서 엔터 미디어 산업이 서구권으로 진출했던 경로는 각각 유튜브, 넷플릭스라는 미국 베이스의 글로벌 플랫폼을 통해서 진출했었었는데요. 한한령 이후 가장 큰 중국 시장의 문이 닫히면서 아무래도 생존 전략으로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수밖에 없었고, 그로 말미암아 서구권 시장을 빠르게 진출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특히나 이 중국 시장이 게임 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큰 시장이었는데 한한령으로 인해 중국 시장이 닫힌 것 자체가 게임 업계 입장에서는 야 중국 말고 다른 시장 없어?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연출됐었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긴 게 있어요. 엔터, 뭐 미디어, 식품, 그 다음에 뭐 화장품 이러한 주요 소비재 기업들은 일찌감치 서구권으로 진출을 하고 있었는데 게임 산업은 그에 비해서는 좀 많이 늦었어요. 늦었던 이유를 가만 놓고 보니까 야 기존에는 해외 진출을 굳이 하지 않더라도 내수 시장 좀 더 넓게 봤을 때는 아시아 시장만으로도 충분히 벌어먹을만 했었다라는 거죠. 왜냐? 코로나 수혜를 또 받아주면서 갑자기 게임을 안 하던 사람들이 집콕을 하게 되다 보니까 게임을 또 하게 돼. 그러니까 어이 옳았구나. 게임 산업 입장에서는 야 이것만 해도 정말 돈이 많이 되네. 니나노 노래를 불렀던 거죠. 근데 아니다 다를까 2011년을 정점으로 코로나가 꺾이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돌고 또 내수 경쟁이 중국 게임들의 침투로 인해서 심화되고 심지어 2022년에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서 대표적인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게임 산업에 투자 여러 개의 또 부담이 생기는 이런 악재가 겹겹이 쌓이다 보니까 야 게임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 더 이상 뒤로 물러설 곳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나마 과거 엔터, 미디어 이런 산업이 걸었던 그 서구권 진출의 길을 지금에서 걷고 있는 게임 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게임 산업의 게임주에 투자를 몇 번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게임주들은 이러한 특징을 가져가게 됩니다. 어떠한 뭐 A라는 게임을 새롭게 출시한다고 해요. 뭐 B라는 게임을 또 신작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야 A라는 게임 어때? 괜찮을 것 같아? 좀 반응이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기대감이 애초에 출시 일정 전부터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쭉 오르다가 막상 출시가 되니까 재료 소멸 주가 하락. 또 B라는 게임은 별로 기대를 안 했어가지고 애초에 기대감이 없어서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 기었는데 막상 출시를 하고 나니까 대박이 터졌네 주가가 상승. 이런 식으로 특정 게임 출시 일정 전후로 주가가 움직이게 되는 즉 개별적으로 신작 모멘텀에 근거해서 주가 등락을 지속해 왔었습니다. 이게 사실 엔터 산업도 굉장히 비슷하죠. A라는 아티스트, B라는 아티스트가 언제 컴백한다, 언제 데뷔한다 라는 일정 전후로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 엔터 산업에 있어서도 어때요? 새로운 시장, 이 서구권 시장으로 진출한다라는 이슈가 나오니까 이러한 특별한 이슈가 없더라도 꾸준한 성장을 만들어 줬었죠. 밸류가 레벨업을 했었죠. 이런 것들을 게임 산업이 만약에 정말 서구권 시장으로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주기만 한다면
신흥시장 진출 역시 성공만 해준다면 어떠한 게임이 뭐 대박이 나건 안 나건 이런 것과는 별개로 점진적으로 구조적 성장을 하면서 밸류의 레벨업을 기대할 수 있는 게 아닌가. 물론 이거는 아직은 모릅니다. 아직은 뭐 성공을 장담할 수 있는 건 없겠죠. 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새로운 변화를 진행하고 있고 그 가운데 기회를 또 실제로 맞이한 기업들도 있는 만큼 우리는 이러한 변화에 따라 기회를 한번 주목해보고 집중 공략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 게임 기업들의 앞으로의 향방은 이제 서구권뿐만 아니라 신흥시장으로의 진출을 성공적으로 해내는가, 그로 인해 해외 매출 비중을 급격히 끌어올리면서 수출로 추가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는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 특히나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컨텐츠 산업 수출액의 64.1%를 차지했습니다. 굉장히 큰 비중입니다. 이는 K-팝, K-드라마, 예능 이런 것과 비교했을 때는 거의 10배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이 게임 산업의 수출액은 전체 컨텐츠 산업 내에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앞서 뭐 K-팝, K-드라마, 예능 이런 것에 뭐 한류 열풍 불었던 거랑 비교해 봤을 때는 좀 압도적으로 큰 성장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다 싶은 거죠. 참고로 이제 올해 하반기 신작을 앞두고 있는 여러 게임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게임사 투자를 했었으면 되냐면 여기 보이면은 자 많이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는 기업들 있죠. 예를 들어 뭐 컴투스, 그다음에 뭐 넷마블, 네오위즈, 뭐 카카오 게임즈 이런 식으로 야 여러 가지 게임 출시를 앞두고 있으니까 뭐 하나라도 대박 나지 않겠느냐. 특히나 그 중에서도 좀 기대할 만한 게임은 뭐가 있느냐라는 것들을 보면서 출시 이전에 미리 좀 사놓고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는 좀 어느 정도 팔아주고 이런 식의 매매 플레이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떠한 게임사, 어떠한 게임이 해외 시장에서 먹힐 것인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게 더 중요해진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신작 출시 일정만 보는 게 아니라 뭘 볼 필요가 있다는 거겠죠? 뒤에서 보면 제가 일부러 몇 개 기업을 좀 정리를 해줬는데 자, 시프트업이라는 기업이 최근에 보면 스텔라 블레이드라는 게임이 전체 매출 중에서 70%가 서구권에서 판매됐다라고 합니다. 또 굉장히 흥행을 했어요. 넥슨 게임즈가 또 굉장히 핫하죠, 최근에. 왜냐하면 퍼스트 디센던트라는 게임이 예상을 뛰어넘는 서구권 흥행을 했습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최근 기준 60%에 달했는데 이는 넥슨의 분기 해외 매출 비중이 과반을 넘은 것이 2020년 1분기 이후로 처음이라고 해요. 게다가 또 스팀 글로벌 3위 내외를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북미 유럽 7월 일간 순위가 1, 2위를 기록해서 이제 고무적 성과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다가 특히 또 사우디아라비아 정부가 넥슨에 대한 지분 투자를 늘리고 있는 것도 보시면은 이제 서구권 시장뿐만 아니라 중동 시장도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게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국에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한 나 혼자만 레벨업. 요거는 또 웹툰을 기반으로 한 게임인데 최근에 웹툰도 새로운 버전의 웹툰이 출시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워낙 웹툰 자체가 글로벌로 흥행했던 웹툰이었던 만큼 이 IP로 출시한 게임이 또 글로벌 흥행을 하고 있는데 최근 태국 애플 앱스토어 매출 및 인기 부분에서 2위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넷마블의 최근 해외 매출 비중이 76%. 현재는 또 북미에 집중하고 있는데 나 혼자만 레벨업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게임들을 바탕으로 해서 다른 나라들로 확대하고 있다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확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 아까 보셨다시피 인도 공략에 가장 적극적으로 뛰어든 상황인데 2분기 기준 해외 매출 비중이 무려 94%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국내 게임사 중에서도 뭐 크래프톤, 넷마블, 넥슨게임즈, 시프트업과 같은 기업들은 해외 매출 비중이 이제 절반 이상에 달하고 있고 실제 해외에서 좀 반응이 최근 출시한 게임들 역시 좋기 때문에 앞으로의 해외 시장에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에 더불어 한 가지 또 게임사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포인트가 뭐가 있냐면 밸류가 너무 싸요.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밸류 하단에 아직 좀 머무르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굉장히 싼 거죠.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확실히 싼 이유가 있었죠. 그만큼 시장도 축소되고 경쟁력도 많이 줄어들고 이러다 보니까 어떤 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실적도 많이 악화되었고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탈피하기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고 실제로 그 몸부림이 서구권 내지는 신흥시장에서 좀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러면 이제 전체 업종은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쳐다보지 않는 상황에 놓여져 있겠지만 그 중에 일부 기업들은 뭐 JYP가 그랬듯 아니면은 뭐 삼양식품이 그랬듯 아니면은 최근에 또 주요 화장품 기업들이 그랬듯 개별 기업들 위주로는 그래도 상승세를 해외 수출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좀 하단을 조금씩 지탱하며 올릴 수 있을 만한 또 모멘텀이 되고 있는 게 최근 보유한 자산과 현금 흐름을 게임 개발에 투자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주 환원에 대해서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래프톤, NC소프트, 넷마블, NHN, 네오위즈, W게임즈, 웹젠 어느 정도 보유한 자산이 탄탄한 기업들을 기반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강화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주가를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요인은 안 되겠지만 하방을 좀 막아줄 수 있을 만한 요인은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을 아까 봤던 해외 수출의 비중을 높이면서 성과를 내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좀 살펴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 기업인 이 크래프톤을 보시게 되면은 야, 최근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모고 있다라는 게 눈에 띕니다. 심지어는 오늘자에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샀어요. 그러면서 추세적으로 보더라도 추세가 쭉 하락 추세를 가져가다가 바닥에서 기는 흐름 이후로 주가가 쭉 상승하는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뭔가 지금 다른 국면이 나와주고 있다. 크게 봤을 때 큰 이렇게 원형의 상승 흐름을 또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또 들죠. 이런 원형 바닥 흐름을 그린다라고 봤을 때는 앞선 이제 원형 바닥 기준으로 한 절반 정도의 저항대를 돌파해주는 흐름이 중요한데 오늘자의 그 흐름을 돌파해줬거든요. 그래서 차트적으로 보더라도 뭔가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넥슨 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급격히 올랐죠. 근데 큰 흐름을 봤을 때는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큰 박스권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역사적인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차례 좀 저항을 받았는데 만약에 이 흐름을 돌파해주면서 또 새로운 국면으로 향해 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자에도 외국인들은 오히려 또 매수를 해준 모습도 연출됐기 때문에 좀 뭔가 큰 흐름으로서 좀 관심을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다만 단기적으로는 추세를 좀 이탈한 모습이 나와줬어요. 단기적으로 저점을 이어봤을 때의 이 추세는 이탈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주의는 할 필요는 있겠다. 대신 오늘 이제 같이 공부한 흐름 자체가 뭔가 큰 흐름에서의 변화를 공부했던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관심을 좀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다. 넷마블은 이제 주가가 비교적 더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에서 이제야 뭐 조금씩 저점을 높이려고 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여전히 박권에 머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앞선 7만 원대 저항대가 있었던 구간이었던 만큼 이 구간을 좀 더 확실하게 돌파해주는 모습이 확인이 돼야 될 것 같다. 그래야 추세적으로 뭔가 전환이 되는 흐름이 연출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오늘 또 오랜만에 게임 산업에 대한 공부를 해봤는데요. 확실히 게임 산업, 우리를 많이 괴롭혔던 대표적인 산업이긴 합니다. 그만큼 시장 자체도 쪼그라들고 있고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고 뭔가 해외 시장에서 괄목한 성과를 지금까지는 잘 못 냈던 기업들이 대부분이었던 만큼 우리 투자자들에게 굉장히 큰 실망감과 아픔을 줬던 게임 산업이었지만 뭔가 뒤늦게나마 이 서구권 신흥시장으로의 이 해외 시장 진출을 확고하게 방향성을 잡고 차근차근 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변화 가운데 있는 만큼 항상 모든 변화에는 위기와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이 실제로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위주로 좀 체크하고 점검하며 공부를 해본다면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특정 기업들은 좋은 결과치를 좀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면서 일단 국내 또 게임 산업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유튜브 영상을 매번 여러분들께서 시간이 안 돼서 못 보시는 분들이 있다고 하셔서 앞으로 가급적이면은 제 개인 영상의 경우에는 이렇게 펜딩에 여러분들께 무료로 요약본을 글로써 올려드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강의에 썼던 자료와 더불어 요약해 놓았던 이제 글을 이제 포인트마다 이제 정리해 놓은 글인데요. 이건 여러분들께 무료로 올려드리는 글이니까 여러분들이 영상뿐만 아니라 글로도 한번 정리하고 싶고 또는 영상을 시간상 못 봤다면은 글이라도 좀 봐야겠다라고 하면은 펜딩 이제 부자TV 이 유튜브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링크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은 펜딩 부자TV에서 시리즈에서 여기 행부 스케치 요약본 요거 클릭해서 앞으로 올려드리는 거 차근차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정보 영상으로 찾아뵙길 바라면서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부자 행부 되세요. 감사합니다. 뿅!